안녕하세요. 용우입니다. 시장이 너무나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이후로 2년 만에 겪는 충격적인 공포의 하락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힘드실 텐데 저하고 함께 크게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예측해보는 지지선 저점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냥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멈출 때까지 혹은 뭐 미국 선물이나 미국 시장이 하락을 멈출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우리 주주님들께 좀 많은 어떤 그런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합이 맞아야 비율이 맞아야 의미 있는 저항, 의미 있는 지지가 나오는데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없이 무조건 매도, 무조건 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이 사실 나오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매도세,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춰야 그제서야 이제 일정 부분 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그때 의미 있는 기술적 분석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놓고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이 조단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조 6천억 이상 매도치고 있고 개인도 한 1천억 정도 매도치고 있어요. 개인은 많이 안 파는 겁니다. 개인 손절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 파는 거고 이거를 지금 기관이 다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1조 이상 받아가면서 기관이 계속해서 최근에 연일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손 놓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간이 지금 1조 7천억 매수하고 있는데 아마 상당수 부분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이제 치중되어 있지 않을까, 그쪽 패시브 자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증시를 받쳐야 할, 물론 이제 외국인 매도세도 상당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이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살고 이러한 자금 자체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없었다라면은 다른 곳에서의 어떤 그런 수급 방어라든지 이런 게 됐을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 조단위 상장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심지어 100조도 넘죠. 현재 110조 이상 뭐 120조 정도 되는데 123조네요.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2위 시가총액 2위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한 어떤 수급 공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 코스닥 수급을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을 넘게 파는데 기관은 사주질 않습니다. 기관은 팔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대로 3천억 다 개인이 받아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코스피 수급보다는 코스닥의 수급이 조금 더 좀 와닿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떤 FOMC라든지 아니면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국외적인 이런 이슈라든지 그런 거는 좀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런 이슈 떠나서 그냥 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 어떤 지지와 저항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볼게요. 근데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면은 바로 이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쇼크 때 보시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개파락을 하고 2월 말에 쭉 거의 뭐 한 2, 3주 정도 쭉 밀렸습니다. 하락 추세가 2월 말부터라고 한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약 한 2, 3주 동안에 한 35% 전례 없었던 이런 좀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 뭐 말 다 했죠. 근데 이제 짧게 하락을 하고 엄청나게 짧은 하락 이후에는 장기간의 상승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3,300을 넘어가는 이런 좀 기염을 토했고요. 문제는 이제 이 이후에 작년 1월 달에 이 3,300을 이때 3,266이라고 나오네요.
3,200을 돌파한 이후에 장기간 좀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6월 달에 상반기 마지막으로 3,30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는 3,300부터 현재 이제 2,600선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좀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 올라갈 때 워낙 어떤 그런 저항대 없이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올라갈 땐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요 2000 중반대부터 3000대 중반 초반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매물대가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과거에 여기서 2000대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지금 여기 2000대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의 구간은 요 구간보다는 이 하락 이후에 요 구간하고 좀 이제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밀고 들어오는 유동성 덕분에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제 양적 긴축이라든지 미국이 생각보다 빠른 템포로 지금 돈을 이제 다시 회수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 상승에 대한 대세 상승장에 대한 이제 2020년 코로나 쇼크 이후로 1년 이상 지속된 이 코로나 쇼크 이후에 어떤 이런 상승 파티, 상승세는 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될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야 되는 것은 펀더멘탈이죠. 모멘텀도 중요하지만은 펀더멘탈도 중요합니다. 현재 증시는 어찌되었던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런 풀어진 유동성에 의해서든지 어떠한 그런 새로운 산업에 의해서든지 어쨌든 나름대로 단기간에 굉장한 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그런 좀 이제 현재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 우리 코스피 시장의 PBR 1 그리고 PER 10배가 한 2700 2700 후반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0 후반대를 깬 지금 이미 2700을 깬 지금 시장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이게 정가가 1000원짜리인데 이거를 950원에 팔아도 저평가고요. 900원에 팔아도 저평가고 800원에 팔아도 저평가죠.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 구간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내일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예, 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근본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평가 구간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떤 그런 뭐 회사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망하진 않을까? 이런 종류의 고민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손절하기에는 좀 많이 늦은 그런 시기로 보고 있고요. 이후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에서 일정 부분 뭐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좀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애매한 게 만약에 이게 어떤 그런 박스권 횡보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상당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가 상승 파동이 있고요. 그리고 하락 파동이 있습니다. 하락 파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기부로 어떠한 그 작년 상반기 이후로 상승 파동은 끝났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락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의 생각과 다르게 바로 이제 그 하락 파동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하락하다가 반등 나오면은 여기서 그럼 이제 저점을 다졌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깊은 하락, 요런 하락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실 겁니다. 하락장이면은 만약에 지금이 대세 하락장이면은 오히려 기술적 반등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님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요. 현재 보시면은 하락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런 구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구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번 쭉 더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저점이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이런 좀 박스권 행보세가 앞으로 좀 나오면서 이제 안도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금리 인상이나 미국의 긴축으로 인한 우려와 안도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싶으면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떤 그런 그 안도, 어떤 그 호재를 찾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될 거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했으면은 다시 한번 이거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우려 섞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하면 주가가 하락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좀 이제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박스점의 고가와 저가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다. 지금으로서는 딱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라고 한다라면은 한 2450선이 좀 이제 의미 있는 그 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2017년도에만 여기 위로 올라왔었지. 그 이전엔 다 코스피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이때의 지수하고 지금의 어떤 이런 그 지수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2550선, 그리고 2450선, 요 가격대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지지 라인이다. 그나마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다. 2500선보다는 2400선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코스닥 차트는 코스피 차트만 보면서 대응해도 충분하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우리 회원님들 너무 이제 많이 힘든 그런 시장인데 지치지 마시고요. 뭐 주식시장 망하는 거 아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건전하고 성장을 하고 모멘텀이 있고 훌륭한 펀더멘트도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시간은 뭐 조금 길어질지언정 이제 조금 이제 그 길게 보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는 힘든 그런 시기지 않을까. 뭐 주식시장 없어진다거나 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쇼크 때도 2년 전 코로나 쇼크 때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날 하루에 뭐 20% 30% 하락하는 종목들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 10%대 안짝이잖아요. 하루에 하락하는 낙폭이 뭐 보통 한 자릿수 하락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시장 이후에 더 큰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 하락장도 또 이제 제가 예상하는 박스권보다 더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희망 잃지 마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도 시장 좀 연초부터 굉장히 힘든데 저와 함께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원님들 혼자 주식하기 힘들다. 무언가 좀 이제 함께 좀 함께 좀 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안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 있는 링크 똑같은 링크니까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무료방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